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는 V월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런 공간 자료, 우리나라의 시군구 경계, 그리고 시도 경계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QGIS에서 열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시군구 자료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병합까지 하는 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V월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공간 자료 말고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받은 이 20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요거를 제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이제 data.go.kr로 들어가서면 바로 접속이 되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별 정보, 그리고 지역별 정보, 그 다음에 자료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분야라고 하면은 여기 카테고리로 있는 것처럼 뭐 교육, 뭐 국토관리, 뭐 금융, 사회복지, 관광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시 아니면 뭐 경기도 이런 식으로 모든 시도 단위,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거는 뭐 과천시에서만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남시에만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가 사용할 것처럼 엑셀 파일도 있지만 QGIS에서 열 수 있는 뭐 쉐입 파일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픈 API도 있어서 데이터를 호출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내리면 뭐 인기 데이터,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인기 데이터로 들어가서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대체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인기가 있는 애가 이제 요 소상공인 상권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수가 무려 33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상세라고 해서 이 안에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 데이터를 업로드한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관의 양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 안에 보면은 뭐 업종 분류 체계 같은 게 들어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예시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얘는 지금 예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 국민연금 가입상 사업장 내용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의 데이터,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제 경험상 요 엑셀, CSV처럼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 유형의 파일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QGIS에서 열 수 있는 그런 쉐입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단위 혹은 뭐 어떤 시도 단위의 그런 공식 자료 외에는 크게 막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썼던 거는 뭐 CCTV 자료. CCTV 자료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보랑 함께 요 위경도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쉐입 파일 자체로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요 정보가 있으면은 GIS에서 요 위치를 이제 포인트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공간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버스 정류소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위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로 제공되는 형식이지만 GIS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정보로 바꿔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실습에 활용할 자료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 자료를 활용을 하고, 저희는 요 투표구별 개표 자료를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리 보기가 제공이 안 되는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면은 요 실습 자료 안에 20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자료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서 두 가지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용량이 큰 3메가 정도 되는 얘가 이제 원본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이 전처리를 진행한 시군구별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해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우선 살펴보고 제가 요거를 어떻게 또 전처리를 했는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각 컬럼명을 보면 이제 시도, 구시군이라 하면 이제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고, 읍면 동이름, 그 다음에 투표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에 따라 가지고 뭐 복수의 투표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1투표소, 2투표소가 있고, 또 중구로 가면은 이제 뭐 1, 2, 3투표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시군의 크기 그리고 동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고, 조금 내려보면은 동마다 뭐 적게는 아까처럼 뭐 두세 개, 많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에 거의 20개까지의 투표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는 이렇게 상세하게 투표구 단위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정보를 보면은 이제 선거인 수, 투표수, 여기가 이제 실제로 투표가 일어난 그 투표 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이 당 이름 밑에 후보자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웠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당이 좀 더 우세했냐를 초점으로 보고자 했어서 후보자 이름은 전부 다 지웠고요. 당 수만 보면은 당시에 12개 당이 있었어요. 근데 표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만 신경 써도 될 정도만큼의 표 차이가 사실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두 당에 집중해서 시각화 실습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총계, 여기는 전국이지만 이거를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라고 한다면은 종로구에서는 총 이제 약 10만 개의 표가 투표가 됐고, 거기에는 뭐 무효 투표수, 기권수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전처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처리를 했냐면 저희가 아까 V월드에서 받았던 자료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요 시군구, 구시군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위에서 끊었어요. 그래서 요 정처리된 자료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합계가 제공이 되고 있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종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몇 표, 국민의힘의 몇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으로 가면은 제가 표 차이랑 득표율 차이를 또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서 표 차이라 하면은 이 두 당의 투표 수 차이인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표에서 국민의힘 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면은 요 시군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처럼 양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득표율 차이는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60%,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40%의 표를 얻었다면은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라면은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경우이고, 양수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던 경우입니다. 득표율 차이가 좀 극명한 곳을 한번 보자면
오름차순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 경상북도 군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훨씬 앞서고 있죠. 요거를 비율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두 개를 합쳤을 때 17,500표 정도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15,000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면은 더불어민주당 나누기 썸 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2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에서는 요 국민의힘이 약 85%, 총 86%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4% 정도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시각화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 표 차이랑 득표율 차이는 따로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뭐 계산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QGIS에서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 요것들은 전부 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삭제를 해볼게요. 레이어 제거를 하고 네, 확인해서 제거를 하고 저희가 정리된 요 시군구별 정리 자료를 열어보면 요 엑셀 파일은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QGIS에 추가를 하더라도 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엑셀처럼 이 레이어에서 똑같이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얘를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 테이블 열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얘도 지금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엑셀을 바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인코딩은 깨지는 경우가 없어서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끝까지 열어보면은 전국은 그냥 데이터로만 있는 건데 사실 쓰이진 않겠죠. 왜냐면 저희가 시군구 단위로 매칭을 할 거기 때문에 시군구 값이 없는 전국은 따로 쓰이진 않을 거고 보면은 총 251개의 피처가 있어요. 여기서 피처라 하면 행수죠. 그래서 251개의 자료가 있고 저희가 아까 요 시군구 경계 레이블드라고 된 거를 열었을 때는 쟤는 250개의 필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 시군구 지도랑 이 엑셀 파일은 이 전국이라는 피처를 제외하면은 피처 수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자료들이 이 지도에 1대1로 매칭되도록 제가 전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지도를 만들 때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공공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대선 20대 대선 결과를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전처리까지 해서 그 전처리 어떤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전처리된 시군구 지도, 전처리된 대선 개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합쳐서 시각화하는 QGIS 실습을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